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한국이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남쪽 끝에도 치킨의 진심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치킨 브랜드 하나가 지금 전 세계 30개국이 넘는 곳에서 KFC와 정면으로 맞붙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친구끼리 가볍게 함께 하자는 말이 브랜드 이름 자체가 됐을 정도로 사랑받는 브랜드, 바로 난도스 이야기입니다. 먼저 KFC라는 거대한 산을 어느 나라가 어떻게 넘으려 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필리핀에는 졸리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노란벌 캐릭터가 상징인 이 브랜드는 필리핀 본토에서 KFC와 맥도날드를 모두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진출에도 성공해서 현지 매체와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죠. 동남아시아로 가면 한국 브랜드 롯데리아가 베트남 같은 일부 시장에서 KFC와 경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경쟁 구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아프리카 대륙 끝자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먼저 들여다볼까요? 이 나라는 무지개 국가라는 별명으로 불려요.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가 만든 이 표현은 줄루족, 코사족, 아프리카너, 인도계, 말레이계, 포르투갈계 이민자까지 한 나라 안에 모인 다양성을 상징하죠. 공식 언어만 11개에 달하고 일요일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브라이 문화가 모든 인종과 계층을 가로지르는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입맛이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 브랜드 하나가 성공하려면 어느 특정 집단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난도스가 태어난 1987년으로 가볼게요. 요하네스버그 남쪽의 로제텐빌이라는 동네에 치킨랜드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포르투갈 출신 이민자 페르난도 두아르테와 남아공 토박이 친구 로버트 브로진이 이 식당에서 매운 닭요리를 맛봤어요. 두 사람은 이 맛에 완전히 빠져서 가게 인수를 결심했고 약 8만 랜드를 들여 지분을 사들였어요. 페르난도의 애칭인 난도를 따서 가게 이름을 난도스로 바꿨죠. 둘 다 외식업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자유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출신 배경이에요. 페르난도는 포르투갈인이지만 모잠비크에서 자랐어요. 모잠비크는 남아공의 북쪽 국경과 맞닿은 옛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모잠비크 사람들은 아프리카 버드아이 칠리, 흔히 페리페리라고 부르는 매운 고추를 일상적으로 써왔어요. 포르투갈 정착민들은 이 고추를 마늘, 레몬, 식초와 섞어서 닭고기 마리네이드를 만들었고 이게 바로 페리페리 소스의 시작이었어요. 1975년 모잠비크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면서 그곳에 살던 포르투갈계 주민들이 대거 남아공으로 이주했고 그 과정에서 페리페리 요리법도 함께 국경을 넘었던 거예요. 난도스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초창기 동업자였던 딕 엔토벤이라는 보험업계 거물이 1992년에 투자자로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됐어요. 엔토벤은 지분 대부분을 가져가지 않고 창업자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어요. 같은 해 엔토벤의 아들 로비가 영국 런던 이얼링에 첫 해외 매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매장은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어요. 남아공식 포장 위주 매장 모델이 영국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았던 거죠. 로비 엔토벤이 1993년에 직접 매장을 맡으면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단순 포장 판매에서 카운터 주문 후 테이블에서 먹는 캐주얼 다이닝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패스트푸드처럼 빠르지만 패스트푸드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든 거죠. 매장마다 인테리어를 다르게 꾸미고 남아공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을 벽에 걸었어요. 이 전략이 통하면서 1995년 한 해에만 런던 인근에 매장 5개가 생겼고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난도스가 영국에서 자리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광고였어요. 난도스는 당시 사회 이슈를 풍자하는 위트 있는 광고로 유명해졌어요.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를 풍자한 광고나 정치인을 패러디한 광고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 논란 자체가 브랜드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영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치킨 난도스라는 표현이 일상 은어로 자리 잡았을 정도예요. 친구끼리 가볍게 난도스 한번 가자는 말이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공 안에서 난도스가 어떻게 KFC와 싸우고 있는지 볼게요. KFC는 1971년에 남아공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어서 시장 점유율 약 25%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예요. 대표적인 저가 메뉴인 닭다리 한 조각이
29.9랜드 수준이고 누적 식사 제공량 2억 5천만 건이라는 압도적인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죠. 숫자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여요. 그런데 난도스는 KFC와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업계에서는 흔히 KFC를 압도적인 매장 수와 한번 들어오면 끝나는 신규 손님 유입으로 난도스를 충성도 높은 단골 중심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정확한 재방문율 수치는 조사기관과 시점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난도스 쪽이 단골 비중이 높다는 점은 업계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KFC가 양으로 승부하는 동안 난도스는 경험과 관계로 승부하는 셈이죠. 가격 전략도 완전히 달라요. KFC가 저가 메뉴로 박리다매를 하는데 난도스 메인 메뉴는 53랜드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대신 가족이나 친구끼리 나눠 먹는 쉐어링 메뉴를 강조해서 한 사람당 부담은 줄이면서 전체적으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해요. 남아공 치킨 시장은 KFC와 난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킨 리큰이라는 토종 브랜드도 강력한 경쟁자예요. 이 브랜드는 중저가 대중시장을 노리면서도 유머러스한 광고로 도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헝그리 라이언이라는 브랜드는 가격을 더 낮춰서 시골 지역과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남아공 치킨 시장은 KFC라는 글로벌 거인이 매장 수와 가격으로 누르고 난도스와 치킨 리큰 같은 토종 브랜드들이 각자 다른 무기로 틈새를 파고드는 구조예요. 여기서 투더리 군TV의 외식 프랜차이즈 근무 경험을 살짝 얹어볼게요. 글로벌 브랜드가 새 시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현지화예요. 본사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가면 10중 8구 실패해요. KFC가 남아공에서 살아남은 건 압도적인 매장 수와 가격 전략 덕분이지만 동시에 현지 입맛에 맞춘 메뉴를 꾸준히 추가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반대로 난도스가 해외에서 성공한 건 처음부터 남아공 고유의 맛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도 매장 운영 방식만 현지에 맞게 바꿨기 때문이에요. 레시피는 지키고 서비스는 바꾼다는 원칙.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운 균형이에요. 난도스의 페리페리 소스 자체도 다시 보면 흥미로운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 고추는 원래 아프리카 토종이 아니에요. 남미가 원산지인 칠리가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모잠비크로 건너왔고 그곳에서 현지 식문화와 만나 페리페리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포르투갈의 향신료 무역망, 모잠비크의 토양과 기후, 그리고 남아공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의 손끝까지 거쳐서 완성된 맛인 거죠. 한 접시의 소스 안에 세 대륙의 역사가 압축돼 있는 셈이에요. 지금 난도스는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미국까지 진출해서 1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국은 난도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꼽혀요. 최근 회계연도 기준 영국 매출만 13억 7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예요. 식민지 시절 포르투갈이 모잠비크에 들여온 매운 고추가 남아공을 거쳐서 거꾸로 옛식민 본국 쪽 시장인 영국에서 손꼽히는 성공을 거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이 흥미롭게 뒤집힌 셈이죠. 오늘 투더리 군TV에서는 남아공이 어떻게 KFC와 정면으로 맞붙는 토종 브랜드를 키워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식민지 역사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살펴봤어요. 한국이 치킨 공화국이듯 남아공도 치킨의 진심인 나라라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 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마지막 경기에서 바로 이 남아공과 격돌했는데요. 경기장 위에서는 승부를 가렸지만 치킨 시장에서는 아직도 흥미진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투더리 군TV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